안녕하세요. 얼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정평가사 김강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판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르시죠? 반대로 내가 살 집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큰 자유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였는지 아니면 시장의 과도한 억제책에 불과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규제와 해제가 우리의 삶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현실적이고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무엇이냐 하면요,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요. 구역 내에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979년 처음 도입되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핫해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월 17일 날 발표했던 6.17 부동산 대책 이 중에 하나로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왔죠.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를 의미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걸리면 갭투자가 안 돼요. 갭투자가. 실거주로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송파, 특히 잠실, 그리고 강남, 삼성, 대치동, 청담동 이게 주로 핵심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여기서는 갭투자가 안 됩니다. 물론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경매, 기타 등등은 예외 요건으로서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좀 많이 걸려 있는데요. 주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매도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이면서 매수자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허가 대상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될 예정이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6개월 이내 입주하는 경우만 거래가 가능해요. 엄청 빡세죠. 이것에 이제 비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주거 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요런 비판이 있어요. 내가 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내가 팔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국가가 가격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이걸 이렇게 자유를 제한해도 되냐? 이게 가장 큰 비판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이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죠. 이거 목적이 원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나온 건데 주택가격 안정이 됐나요? 엄청 올랐죠. 그래서 주거 이전의 자유도 침해하고 정책적 목적도 달성을 못했는데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관련 자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허가 대상 거래 계약은 어쩌고, 그래서 이 허가구역 내에서는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랑 서울특별시, 서울시만 보는 거니까요. 5년 내.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허가를 요하는 면적이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 이런 초과하는 것들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반대로 말하면 이거 이하는 허가를 안 받고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가 대상은 이렇게 쫙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돈 되는 거 다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허가 대상 바로 첫 번째로 자기 주거용 택지구입 이렇게 돼 있죠. 쭉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상속증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허가구역 지정 현황 보시면 허가구역은요, 와 미쳤죠. 시 면적의 10.78%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강남 소초 자연 녹지 지역, 기타 등등 쭉 공공택지 쫙 있는데 그냥 강남 3구랑요 기타 여러 군데랑 그다음에 용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초과하는 면적을 사고 팔거나 또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갭투자가 안 된다. 실거주 의무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허가 내역 조회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사고 팔 때 그러니까 사고 팔 때 시군구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내가 내 땅 사고 파는데 니네가 뭔데, 국가가 뭔데,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과연 가격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 저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제 기억에 2020년인가요? 송파구 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였을 때 그 엘리트라고 있죠. 엘리트, 잠실 엘스, 뭐 리센트, 뭐 이런 곳들 가격이 엄청 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랑 실제 가격이랑은 큰 관련성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살 사람들은 다 산다. 가격이랑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좀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그 구역이 좀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요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가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해제한대요.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자, 2025년 1월 16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부동산 시장 한파에 규제 철폐 움직임. 서울 토지거래 허가 구역 푼다. 해서 상승세 멈춘 서울 아파트값 쭉쭉 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구역 등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10% 정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어 있고, 잠실, 상섬, 삼성, 청담 대치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 재건축이 있는 곳들도 규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개발 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돼서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부터 대출 관련 규제가 시작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가 멈췄고, 거래량도 줄어들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가 토지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죠. 근데 안정화된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글쎄요. 뭐 아무튼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집값 폭등 부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적극적 검토. 14일 날 나왔던 얘기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 규제인데, 투기 세력을 차단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두 개에 대한 비판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100%. 오 시장은 규제를 풀고 싶었지만 가격이 폭등해서 과감히 풀지 못했다. 송구스럽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제가 말한 게 맞나 봐요. 오히려 침체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평가. 제도 폐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를 푸는 걸 봐서는 진짜 조만간 해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제하게 되면 거래량이 좀 늘긴 늘겠죠. 아무래도 갭 투자라던가 다른 다주택자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뭐 업다운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손을 좀 잘 대야 되는 게, 한 번 되면 이게 되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이제 참고해서 자기 행동들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장기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긴 스케줄 안에 한단 말이죠. 단타가 안 되잖아요. 뭐 하루 이틀 만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강남 3구랑 이런 재개발 지역, 그리고 용산구 포함해서 이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여버리면 갭 투자가 안 되고, 당연히 투기적인 수요가 줄긴 줄겠지만 요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했는데, 지난 정부의 및 이번 정부까지 가격이 아무튼 큰 틀에서 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금 빨리 해제를 해줘서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권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기사에 나왔었는데 풍선 효과라고 해서 돈들이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못 들어가면 옆에 땅으로, 옆에 주택으로, 옆에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투기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옆 동네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짧게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제를 해줘서 오히려 그 돈이 계속 돌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